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AC 밀란 대 클럽 브류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밀란은 레버쿠젠과 리버풀에 연패하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아직 이 경기만 소화했고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에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부상자가 없는 상황인데다 모라타와 플리시치 등이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고 건강하게 돌아와 지난 주말 활약했기에 홈에서 좋은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포파나와 레인더스 등 공수 밸런스가 빼어난 중앙 조합도 있다. 브리에는 그라츠 원정에서 터진 그리스 국대 공격수 촐리스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챔스 첫 승점을 따냈다. 결과 외의 경기 내용도 좋았는데 메셀레와 세이스 등이 90분 내내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줬고 오네디카의 수비 보호도 인상적이었다. 이 경기는 원정에서 강팀을 상대하기에 바나켄과 오네디카 등 중원이 최대한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브리에는 벨기에 리그 최고의 중원을 보유한 팀이다. 그러나 후틀가와 베틀레센의 공격진은 다소 아쉽다. 가비아와 칼라브리아, 에르난데스 등이 나설 밀란의 수비를 넘기 어렵다. 레앙과 플리시치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츠르베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이번 시즌 라리가 선두인 바르샤에게 첫 패배를 안긴 팀이다. 자그레브 원정에서는 무승부에 그쳤지만 챔스 무패는 물론 리그에서도 파리 생제르맹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 이제는 어엿한 팀의 주전 윙어로 성장한 벤세기르를 비롯해 엠볼로와 발로군, 우아타라 등 강력한 공격진이 잘해주는 데다 자카리아가 중원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츠르베나는 벤피카와 인테르에 완패했다. 세르비아의 강팀으로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챔스에 진출했는데 갑자기 팀을 떠난 황인범의 공백이 공수에서 크게 느껴지고 있다. 크루니치와 엘슈닉, 막시모비치 등이 중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력 저하가 보인다. 또 은디아예가 기대만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츠르베나가 승점 추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지만 원정에서 전력이 더 좋은 팀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미나미노와 벤세기르, 발로군의 스리톱이 경기 내내 전방에서 시너지를 내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것으로 보이는 모나코가 승점 3점을 추가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PSG 대 PSV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리는 아스날에 패하며 지로나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언제든 선두권으로 올라갈 힘이 있는 리그앙 최고의 팀이다. 음바페의 레알 이적에도 프랑스 국대 트리오인 바르콜라와 콜로 무아니, 덤벨레 등이 공격을 이끌고 있고 자이르 에메리 네베스의 중원도 막강하다. 이해할 수 없는 라인업이 나올 수 있다는 감독의 인터뷰가 있을 정도로 스쿼드가 워낙 강력하다. 호벤은 에레디비지의 압도적인 1위팀이다. 그러나 챔스에서는 출발이 아쉽다. 포르투갈 최강인 스포르팅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유벤투스 원정에서는 패했다. 이 경기에서는 리그앙 최강팀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부상자 이슈가 있다. 주전 스트라이커인 룩 대용이 돌아왔지만 백업인 페피, 중앙 미드필더인 비어만 등이 휴식기 동안 부상당했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홈팀은 어매치 기간 동안 대다수 선수들이 대표팀을 다녀왔지만 별다른 전력 누수가 없다. 공격진 전력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간 호벤 상대로 우위를 보일 수 있다. 바르콜라와 하키미, 멘데스 등이 상대의 측면을 허물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에레디비지의 선두인 호벤에 이어 독일 2위를 달리는 라이프치히도 잡아내며 챔스 선두권에 올랐다. 징계를 받으며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했는데 복귀 무대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 대표팀에 나서지 않으며 클럽에 집중하는 두산 블라우비치가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골을 터뜨리고 있고 칼루르와 브레머의 수비도 탄탄하다.
슈투트는 레알전 패배에 이어 스파르타 프라하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는데 그쳤다. 프라하 상대로는 경기를 압도했지만 운다브와 데미로비치가 수차례 기회를 놓쳤다. 때문에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16강 진출을 위해 이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원정이고 강팀을 상대하지만 강점인 공격 축구로 승리를 노릴 것이다. 스텐젤과 밀로, 피리 등이 경기 내내 측면 침투할 것이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리그 6라운드까지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등 강력한 수비를 자랑한다. 파지올리와 로카텔리 등 수비를 보호할 볼란치들이 있고 디 그레고리오 키퍼도 안정적이다.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곤잘레스와 블라우비치가 문전 앞에서 마무리할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아스날 대 샤흐타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챔스 2차전 홈 경기에서 리그왕 최강인 파리 생제르맹을 잡았다. 아탈란타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시작한 챔스인데 상위권으로 올라왔다. 화력이 좋은 팀들 상대로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게 인상적인데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의 최종 수비 외에도 라이스가 중원에서 수비를 완벽하게 보호 중이다. 웨데고르와 진첸코 등이 부상 아웃 중이고 팀버도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지만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단, 지난 주말 본머스 원정에서 패하며 다소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이 경기 승리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다. 샤크타르는 자국의 전쟁으로 인해 홈에서 경기를 소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선수 수급도 타국 클럽에 비해 원활하지 않다. 주코프와 수다코프, 스테파넨코 등 대표 선수들이 있지만 챔스 레벨에서는 아쉬운 게 사실이다. 이 경기는 무리하지 않고 강팀 상대로 승점을 따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화력의 팀이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이번 시즌 골이 많은 건 아니지만 트로사르와 부카요, 사카, 하베르츠와 제수스 등 언제든 해결할 선수들은 질비하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줄 아스날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라는 영보이스 원정승에 이어 분데스리가 선두인 미넨도 잡아냈다. 첫 출전한 챔스인데 초반 기세가 대단하다. 리그에서도 지난 시즌에 이어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다.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인 맥긴이 부상 중이지만 틸레만스와 오나나, 바클리 등이 공백을 메우고 있고 챔피언십 최고의 윙어였던 필로진 효과도 크다. 볼로냐는 이번 시즌 리그와 챔스 모두에서 고전 중이다. 지난 시즌 내내 세리의 상위권 순위를 유지하며 챔스로 왔지만 떠나간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는데 실패했다. 저크지 대신 영입한 툴루즈 출신 달린가의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은도에도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다. 퍼거슨과 캄비아기 등이 부상으로 빠진 여파도 크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볼로냐는 베우케마와 루쿠미 등 몸싸움에 능하고 공중볼 장악도 좋은 중앙 수비가 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볼란치인 프루어의 존재감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측면 수비가 기복을 보이기에 램지와 로저스 등을 내세울 빌라의 공세에 고전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